네, C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의 일상, 특히 일터에서의 삶과 선택을 함께 좀 돌아봅니다. 일터를 거룩하게 일과 신앙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 서정일의 일거양득 이어가죠.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일터사역 싱크탱크 소장 서정일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젊은 세대, 네. 직장인들의 새로운 풍속도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감이 좀 그런데요. 요즘 거지방이라는 게 유행이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 들어보셨나요? 저도 사실은요. 네.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알게 됐어요. 네. 네. 재미있는 현상이더라고요. 네. 묘하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가서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그런 흔적들을 봤는데, 네. 되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효용성도 있고요. 네. 좀, 네. 그렇지 이런. 네. 정신보장이 되더라고요. 저도. 네, 제 삶을 네. 좀 돌아보면서 뭐 네. 그런 그래. 틀린 말 하는 건 아니다. 맞아요. 네. 그렇지. 이렇게 좀 절약을 해야지라는 네.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예. 이 거지방. 예. 어떤 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느낀 받은 뭐 하나의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현대판 새마을 운동인 것 같아요. 예. 현대판 새마을 운동. 예,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신무장이 이게 보통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네. 일례로 이제 대화방에서 이제 물론 기사입니다만은 네. 오픈 채팅방에서 뭐 이렇게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기사들 보면서 이런 걸 봤어요. 어떤 분이 이제 퇴근 이후에 힘들어서 택시를 타고 가도 될까요? 이렇게 올린 거예요. 네. 그럼 보통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먼저 제시할 텐데 먼저 들어오는 게 정신교육이더라고요. 네. 이 방에서 나가셔야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렇게 멘트가 나오니까 튼튼한 두 다리 두고 뭐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걸어가세요. 뭐 이런 식. 그런 식으로. 네. 근데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 MZ 특유의 해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괜찮다. 네. 그런 생각이 이게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거지방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좀 돈 없는 사람들 약간 좀 그런 이제 좀 그런 이제 방인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런 방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절약하자. 낭비를 좀 막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적당한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좀 지나치면 좀 약간의 이제 이 균형 감각이 좀 필요한 그런 이제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죠. 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퇴근 시간 이후에 좀 피곤해서 택시를 탈 법도 하고 좀 가까운 거리지만 대중교통 이용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튼튼한 두 다리 두고 뭐 하실래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렇지 걸어가야지. 네. 이런 면에서는 이게 뭐 상처가 되는 그런 약간 빈정상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한번 웃고 또 이제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고 이럴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럼 좀 절약해야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면도 있겠죠. 또 한쪽에서는 거지라는 표현까지 썼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뭐 제가 현상적으로 봤을 때 장점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한동안 플렉스 문화라고 하는 게 또 과시 문화라고 하는 게 팽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대들 보면은 뭐 어디 이제 SNS에 보면 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든지 이런 장면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MZ 세대 스스로가 좀 실용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하나의 이제 현상이다라는 걸 볼 때는 뭐 오히려 대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나쳤을 때 또 지나치게 그것이 진행이 됐을 때 뭐 우려스러울 부분들도 또 어떤 것이든지 그런 양면성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플렉스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사실 SNS 통해서 좀 나를 과시하기 위한 그리고 나를 좀 돋보이기 위한 나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소비하고 산다 이런 것들을 좀 자랑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좀 많이 활용되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반면에 이렇게 거지방이라는 좀 더
어감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절약을 좀 해보자. 그런 우리 일상의 불필요한 낭비를 좀 막아보자라는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또 반대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우리가 이제 따로 모였을 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확 와닿았던 게 네. 인스타그램의 반대다.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이시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은 좀 이게 뭐 특정한 뭐 SNS를 이렇게 거론하긴 그렇지만 뭐 광고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은 주로 이제 과시하는 별그램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예, 별그램에서는 좀 과시하는 그런 성향들이 짙었고 그 말씀해 주셨듯이 그 별그램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세상 천지에 못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다 부호들이고 네. 만수르인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 스스로가 MZ세대들 중심으로 일어나는 운동이니까 익명성 하에서 익명성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이제 기명이 되면서 이렇게 좀 표시하는 것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 네. 익명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스스로가 좀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면서 우리가 실용적으로 좀 가자.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다만 제가 조금 염려를 하자면 염려스러운 부분을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이걸 좀 진지하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어떤 이런 뭐 어떤 분들은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시기도 네네. 하시던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떤 삶의 양식을 바꾸자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들은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수익이 있는 분들, 뭐 투자 그룹들 이런 부류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좀 자조적이고 좀 소외되고 양극화해서 사실 거지는 극단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보통 이런 부류는 과거 세대에서는 주로 쟁의, 뭐 시위 이런 쪽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MZ세대들은 보면 진짜 이렇게 오히려 더 있는 그룹처럼 해학적으로 풍자적으로 이렇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걸 볼 때 재미있어하고 또 좋아해야 되는 부분도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으나 우리 기성세대가 볼 때는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청년들이 그런 하나의 거지방이라고 하는 그룹 운동 또 문화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기성세대가 과연 이 젊은이들한테 정말 잘못했다. 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잘못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측면에서는 이들의 어떤 운동들을 좀 풍자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거지라는 표현을 쓸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절약방 같은 긍정적인 표현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바꿔 부르자 이런 제안도 하는 것 같은데 이 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한편으로는 또 씁쓸함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 일전에 우리가 그 한동안 그 코로나 때 자산 가치가 폭등하고 또 그 영끌에서 MZ세대들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던 MZ세대들은 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벼락거지라는 표현도 썼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기성세대로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왜 그게 벼락거지지?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벼락거지보다는 이 거지방 같은 거지는 들어갔지만 차라리 거지방에서 쓴 이 표현이 더 현학적이고 오히려 기성세대에 대해서 풍자를 하고 또 스스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고금리든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가 굉장히 오르는 고물가의 시대에서 본인들의 사회적 기반은 더 취약하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 한번 연대해서 해보자. 이런 모임은 오히려 긍정적인 면으로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세태를 풍자하면서 거지방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뭔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투지들은 좀 좋게 성인들이 좀 봐줘야 되지 않겠나. 기성세대들이 봐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오히려 기성세대들은 좀 그걸 통해서 좀 반성하는 사회적인 어떤 변혁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투자, 재테크 이런 이야기 나눈 적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열심히 정말 저축해서는 정말 지금 시대가 저축해서는 제대로 된 노후 대비하기 힘든 그런 시대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네. 뭐 그런 얘기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시대가 그 시대가 정말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재테크 투자를 해서 뭔가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그런 뭐 시대라고는 하지만 네. 그게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좀 절약하고 그렇게 좀 성실하게 살면 보다 나은 미래가 보장되는 그게 참 좀 어찌 보면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주 표현은 좀 자극적이지만 거지방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그래도 여기서 좀 애써보자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밑바닥이라도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뭐 이런 투지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곳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묘하게 이제 설득력 있다라는 말씀을 시작부터 드렸었는데 남한테 신세를 진다든지 뭐 시쳇말로 빈대 붙는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냥 커피 피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스커피 한 잔 마실 거 그냥 마시지 않고 좀 아껴보고 대중교통 이용할 그 차비 좀 건강한 다리로 좀 걸어서 아껴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약간의 균형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 사회적 관계, 이제 관계를 맺는 부분에서 이제 균형 감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사회적 관계를 축소하고 행동 반경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지출을 줄인단 말이죠. 이게 결국 건강한 방식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약간 우려됨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묘하게 설득력 있는 건 설득력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건 좀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대화를 계속 우리 아나운서님과 나누면서 저 스스로도 이 현상에 대해서 묘하게 설득되는 부분들이 더 커가지고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그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게 이제 이 운동이 주요하게 잡고 있는 관점은 경제적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볼 때 경제적인 가치로 수치화할 수 없는 더 소중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관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략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과오라고 생각을 해요. 일례로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 분들은 이제 그런 성향들이 짙으신 것 같거든요. 차를 타는 게 아니라 차를 모시고 사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름을 안 쓰기 위해서 발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써가지고 에어컨도 안 켜고 다니시고 뭐 그 재미로 아끼는 재미로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차를 파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MZ 세대들이 차를 좋아하니까 차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차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던 거죠. 물론 절약은 해야 되겠지만 하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오늘 저 소중한 사람과 만날 때에 내가 밥을 이렇게 얼마나 써야 되는데 뭐 돈이 그렇게 들 바에는 내가 절약하는 게 낫지 하면서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열어봤어요, 지금.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시작은 그런 거예요. 좀 절약하면서 이제 그렇게 우리를 이제 서로 혼자서 사실 그게 잘 안 되니까 함께 이제 좀 서로를 독려하며 정신무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이제
과하게 좀 소비했다 하는 경우에는 좀 이제 호통도 치고 네. 약간 재미있는 요소를 가지고 뭐 그것들이 이제 뭐 그런 걸로 이제 출발을 해서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의 부분도 그렇고요. 이 스스로를 거지라고 지금 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무기력감 이런 것들 관계도 관계고요. 그 개인적으로도 뭐 이게 개인의 취향일 수 있지만 그 취향이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환경과 시대의 이런 모습을 비춰볼 때 이 젊은이들이 그런 이 젊은이들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거든요.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신무장도 좋고 또 그만큼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지방이라고 해서 거지근성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거지근성을 가질까 봐. 그냥 이제 정말 절약하면서 성실하게 이렇게 조금 내가 좀 소비를 줄여야 될 부분들을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근데 내 마음이 나는 거지야. 약간의 패배감, 무기력감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건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럼 자신의 가치도 사실 진짜 거지로 취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거지근성이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상대적 박탈감 이것 참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건 건강한 상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서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이런 세태 풍조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절약 좋죠. 아껴야 잘 사니까 이 절약하는 거 좋지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흐름에 그냥 올라타도 될 것인가. 낭비는 피하고 품위는 지켜내는 그 대안 없을까. 이런 고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품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신 그 품위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와 또 상반되는 표현으로서 낭비라고 하는 낭비 제거라고 하는 부분도 또 떠올리게 되고요. 그 두 개를 다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낭비 제거는 좋죠. 낭비적인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플렉스했고 또 너무 과시적인 부분이 있었으니까 뭐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거 위해서 뭐 우리가 조금 나를 위해서 조금 소소한 사치를 하는 것은 괜찮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만연했으니까 물론 그것도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너무 그게 만연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낭비, 인생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낭비를 좀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미니멀리즘 저는 또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잃는 행위, 소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지근성,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지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거는 그냥 위험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좀 관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우리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거지와 같은 처지를 어떻게 당당하게 빌립보 교회에 선포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거지방 같아요. 꼭 내용이. 그러니까 본인이 거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거지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거지방 같은 곳에서 말이죠. 그런 SNS를 했다고 봐야겠죠. SNS가 일종의 서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어떤 멤버들 안에서 서신을 회람시키면서 그 표현을 하는 거죠. 본인이 거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지근성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사서 거지가 된 것은 거지가 안 돼도 되지만 된 것은 내가 거지가 되면서까지 포기했던 그 어떤 것들보다 내가 지금 모든 인생을 걸고 있는 당신들과 당신들 안에 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관 이것을 위해서 내가 거지가 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선언이 사실 부자교회 빌립보에게 선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 안에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 관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그걸 위해서 본인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각오 사명감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신감 있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본인은 사실 빌립보 교회 어떤 교인들보다 사실은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들도 나와 있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사명적인 부분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플렉스가 필요하다고 봐요. 네네. 그런 또 영적인 과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러나 그렇게 품위를 드러내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그 외의 것들은 전략을 해야 되겠죠. 플렉스를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할 때 플렉스를 하는 건 좋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절제하고 또 근검 전략하는 그런 정신은 필요하겠죠. 네. 그 말씀의 본문에 거지를 넣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 와닿는데요. 죄송하긴 하네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 아니, 근데 이제 빗대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더 그 말씀이 와닿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누고 베푸는 삶. 이렇게 살면 나누고 베푸는 것에 인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거지방에 지금 그걸 올리잖아요. 올리면은 이 방에서 나가세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지금 네 삶을 먼저 돌아보세요.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 있을 것 같거든요. 당신 처제에 뭘 그런 걸 하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앞서 품위를 지켜내는가 라고 말씀을 하신 그 부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 우리가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그 나누고 베푸는데 인색해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대안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즈방 같은 어떤 모임들, 이런 모임들을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더 어떤 기업들보다 더 민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문제. 성도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성도들인 MZ세대들은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만큼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삶이 이렇구나. 실제 청년들은 이런 삶 가운데 시달리고 있구나. 이런 풍자를 하고 있구나. 기성세대에 대해서. 그걸 이미 일단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까지 청년들이 힘들다. MZ세대들이 어렵다. 경제적으로. 그것부터가 첫 번째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SNS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어떤 현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연구가 많이 안 돼 있고 또 사역적인 어떤 준비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한테 꿈을 줄 수 있고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을까?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겠죠.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안이 되기 위한 대안의 시작, 고민의 시작.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민감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참 와닿는데 대안을 이제 지금부터 모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신앙교육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 신앙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균형적인 그 시각 안에서 그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어요. 절약하는 부분도 강조가 돼야 되겠지만 그 절약을 했을 때 나를 위한 절약 아니면 나누고 베푸는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냥 절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균형을 이루면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지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 젊은이들이 바라볼 때 이들이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소통하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교회 가면 교회도 신앙교육에 있어서 공교육이 있고 사교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왜 강단에서 주일학교에서 선포되는 공식적인 아주 이상적인 가르침이고 또 사교육은 주로 이제
식사 후 커피 타임에서 재테크에 대한 서로 간의 그 세상적인 견해들을 주고받으면서 생기는 또 그런 사교육의 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 모순되는 거죠. 그 사실 사교육장이 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도 그렇지만은 교회 교육에서도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은 커피 타임에 나오는 사교육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사교육이 어쨌든 나올 수밖에 없는 사교육의 현장에서 가치관이 바뀌어서 거기서부터 뭔가 기독교인다운 대안들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사실은 공동체가 지금 있는지 그 안에 기독교인의 가치를 위해서 품위를 우리가 사역적인 품위를 드러내는 어떤 물질의 쓰임들이 있는지 우리가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가치관, 신앙교육의 어떤 삶과의 일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안으로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제가 정말 건강한 그 MZ세대들의 그런 공동체를 봤거든요. MZ세대들이 전혀 그런 이제 기독교 가치, 그러니까 가난한 청년들이 요즘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제 등진 이유가 그들이 정말 그냥 교회 밖에 세상이 좋아서 교회를 등지고 나간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거룩한 일에는 그들의 정말 이런 절약을 통해서 아껴놓은 그 물질을 기꺼이 내놓고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봤어요. 얼마 전에. 울분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교회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 가난한 청년들이 정말 그리고 지금 시대를 쫓아서 오늘 이 거지방에서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됐지만 청년들이 왜 이런 모습, 이런 방을 또 만들어서 그래요, 이런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지를 좀 그들의 모습들을 좀 돌아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오늘 재미 요소가 가득한 묘하게 설득되는 거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정일의 일거양득 부산 성시운동본부 일터사역 싱크탱크 소장 서정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